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는 파트 2 자, 절로 되어 있는 회계 기술적인 구조 순환 과정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회계의 기술적 구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 영어식 표기로 하면은 뭐 스킬이라든가 전문가, 엑스퍼트 이런 의미인데 이 회계에서 말하는 이 기술적인 구조의 기술은 자, 영어적 표기로 하면은 아트를 의미합니다. 아트는 예술 이런 의미죠. 뭐 한자적 영어적 의미가 그래서 예술적 의미라는 의미는 예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독창성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만이 갖는 독창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단원이 기술 구조에 해당이 돼서 그 독창성이란 그 회계에 대한 독창성을 만든 또 그걸 새롭게 그러니까 정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듯이 그 독창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기술적인 구조를 자, 회계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회계 순환 과정은 이진으로 설정된 회계 기간, 보고 기간이 있는데 그 보고 기간에 자,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거래가 발생이 돼서 자, 과정을 껴서 반복이 되지만 순환이니까 이 거래가 발생이 되면 FS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작성하기까지 1년 된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설정된 보고기간 회계 기간에 거래가 발생이 되면 발생부터 재무제표가 작성하기 1년 된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일명 그래서 자, 어카운팅 사이클링이죠. 그러므로 자,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계장에 기입한 것을 자, 우리가 저널라이징 분계라고 하고 분계장에 기입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걸 포스팅 전기라고 하고 자, 원장에 옮겨 적은 것을 이제 자, 결산 과정에 자, 결산은 마감이죠. 이 마감 과정의 예비 절차, 자, 본 절차, 후 절차로서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비 절차에도 시산표 작성, 재고서표 작성, 정산표 작성, 본 절차에도 원장 마감, 분계장 및 기타 장부 마감이 있는데 또 다른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 하면 거래, 분계장, 전기, 총계정, 원장,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까지 1년 된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이 순환 과정의 흐름은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뭐 처음 빌리아드, 당구를 처음으로 접할 때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뭐 식사를 하실 때 뭐 식탁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밥상이 아니면 누워서 천정을 보면은 뭐 그게 자, 당구 테이블 같고 밥그릇과 젓가락을 보면은 당구공에 큐트 생각이 나가지고 식사하면서도 어디를 치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처음으로 접하는 스포츠에 대해서도 그러면 회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순환 과정은요, 딱 눈을 천정을 보면 이렇게 전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전체 흐름, 틀을 좀 잡아두면 그래서 거래, 분계장, 전기, 총계정, 원장, 자, 그 다음에 결산 과정, 재무 작성의 흐름을 잡아두는데 그러면은 자, 시작에서 우리가 자, 순환 과정의 후절차에 FS 작성이 있는데
그러면 재무제표 하면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결산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럴 때 재무상태표는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그랬죠? 자, 그렇죠. 3부자,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산부자.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3부자가 무엇을 꽂는다? 비수, 비용, 수익. 그래서 비수를 꽂는다. 자,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3부자, 포괄손익계산서 비수를 언급했냐면 이 순환 과정의 흐름을 정리해 나갈 때 조금 애매하다,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결론적인 걸 한번 바탕을 둬서 그 결론이 뭐다? 3부자 비수, 개정시기 할 때 3부자 비수를 염두에 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했는데, 그럼 이제 거래가 발생이 돼서 분계장에 분계를 하기 위해서 자, 거래 식별이 이루어집니다. 거래 식별. 자, 거래 식별에 의해서 결합관계란 걸 파악을 합니다. 결합관계. 그다음에 계정이란 걸 살펴봅니다. 계정. 자, 그래서 복시북이 올리면은 자, 이 결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 이중성하고 이 계정에 의해서 대차평균의 원리. 그래서 거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는 복시북이의 원리였죠. 복시북이의 원리였다. 그래서 거래 이중성에 따른 결합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계정에서 대차평균의 원리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계장에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식별 결합관계 계정이라는 걸 알아야 분계장에 분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흐름에 따라서 거래 식별 이 결합관계 계정을 살펴본 다음에 분계를 보고 정기 보고 그다음에 결상은 이렇게 흐름대로 편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식별이 뭐냐? 먼저 이제 거래 식별은 거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인식이라고도 하는데 거래를 식별한다, 안다는 건 뭘 의미하냐? 회계상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를 말한다. 그럼 회계상 거래하면 또는 부기상 거래라고도 하겠죠. 회계하고 부기의 원리는 같으니까 그러면 이 회계상 거래가 뭐냐? 그러면은 이 회계상 거래를 식별을 해서 분계장에 분계해서 원장에 정기해서 재무제표 작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결론적인 3부자 비수가 나와 있죠. 이걸 염두에 둬서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그래서 자산, 부채 3부자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거나 비수를 발생시킨 거래를 회계상 거래라고 하겠다. 그래서 단순하죠. 회계상 거래는 3부자 비수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회계상 거래라고 하겠다. 그래야 분계장에 분계가 돼서 원장 마감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3부자 비수의 증감 변화, 발생시키는 변화인데 이렇게 3부자와 비수를 좀 구분한 이유는 그 항목의 성격 때문에 그러지 증감은 증가 또는 감소 의미죠. 그래서 증가는 발생 의미고 감소는 소멸의 의미니까 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지
증가나 발생은 같으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래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자, 두 원을 좀 약간 중복시켜 놨죠. 그래서 왼쪽의 원을 일반적인 일상적인 거래가 있고, 자, 오른쪽에 오늘 회계상 거래. 그럴 때 일상적인 거래와 트랜잭션. 자, 우리가 회계상 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공통 분모가 되는, 그 말은 일상적인 거래도 되면서 회계상 거래도 되는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상품 매매를 한다거나 건물을 매매한다거나, 그러니까 건물 상품 등을 사고 파는 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일상적인 거래이면서도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되는데, 그런데 관심을 두는 건 지금 자, 이 노란색 부분이잖아요.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공통된 걸 떠나서 그러면은 자, 요 먹칠에는 일상 거래는 아니지만 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통된 건 매매를 떠나서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는 이렇게 자, 하얀색 이렇게 목통이 되어 있는, 그러면 일상적인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자, 상품을 주문하다. 자, 그다음에 고용 계약을 하다. 상품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다. 그래서 뭐 고용 계약을 한 종업원 채용등이 되겠죠. 그래서 주문하다, 계약하다, 자, 상품 등을 보관하다. 다 등은 자, 일상적인 거래가 되지만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문, 계약, 보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문하다, 계약하다, 보관하다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유는 삼부자 비수의 증감편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요걸 이제 일상적인 거래는 아닌데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자, 건물이라든가 상품이 화재로 소실이 됩니다. 불이 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건물 상품은 화재로 소실이 되면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 생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화재로 건물 상품이 불탔는데 회계상 거래라고 그래. 장부에 기입해서 재무제 반영이 돼야 돼. 그 이유는 화재 손실로 인해서 건물 상품이 없어지잖아요. 건물 상품은 자산으로 재산인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을 해서 반영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적으로 문제가 날 때 화재 소실은 자주 보이는 거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도난이라든가 분실, 도난당하고 분실한 경우도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돈이나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또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하다, 채권의 대손 처리하다. 이런 경우도 다 회계상 거래입니다. 뭐, 자, 유형자산의 자, 시간이라든가 사용했다는 가치 감소에 대해서 기록해서 없애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가상각 등도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상 거래가 되냐 안 되지 않냐 그럴 때 주문, 계약, 보관하다의 그 틀하고 자, 화재 소실이다, 손한 분실, 감가상각 좀 구분해 놓고 자, 우리가 자, 이 기본 과정에 또 심화 과정 하면서 좀 더 붙여서 결론적으로 회계상 거래가 되면 붕괴가 되는 거고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으면 붕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도 접목도 시켜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 회계상 거래 의무를 한번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자, 확인해지 1번 봐보세요. 확인해지 1번에 다음 회계상 거래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랬죠? 한 두세 개 봐봅시다. 자,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죠.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상품은 비록 상품의 자산이 증가를 가졌으니까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고 자, 그랬다는 외상으로 사왔으니까는 부채 빚이 늘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2번 이건 보면은 상품을 2만 원치를 도난당했죠. 뭐 결론은 뭐 도난당한 경우도 없는 회계상 거래인데 뭐 상품을 도난당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십니까?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 회계상 거래 또한 이 도난당함에 있어서 상품에 따르니까 우리가 우선 손실을 입었죠. 그러기 때문에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역시 상품이라는 재산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죠. 자, 세 번째. 자, 월급 10만 원 지급을 하고 종업원을 채용했죠. 이런 회사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월급을 10만 원 준다고 하고 처형 오는데 근데 가겠습니까? 뭐 거기 공 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생각해 봐야겠죠.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랬을 때 월급 10만 원 지급을 하고 종업원을 채용했죠. 그러면 종업원을 채용한 것은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이유는 삼부자 비수의 증감 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상 거래 유무를 좀 파악하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삼부자 비수 좀 바탕 두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회계상 거래를 알았다. 이걸 장부등에 기입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거래, 복시별 거래 이중성이 있었다. 그럼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결합관계 아마 회계 원리를 정리하면서 가장 기초 기본 중에 해당된 내용으로 이 내용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래. 이 거래는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회계상 거래가 발생이 되면 한변 요소인 차변 요소와 다른 변 요소인 대변 요소에 함께 동시에 기록하는 걸 이중성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거래상은 거래가 발생이 되면 한변 요소인 차변과 다른 대변에 함께 동시에 기록하는 걸 거래 이중성이라 하겠다. 그러면은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 요소에는 어떤 게 기록을 하냐? 차변 요소에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로 하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요소로 하자.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요소로.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요소로. 자본이 증가하면 감소하면 차변 요소. 자본이 증가를 하면 대변 요소로 하자. 비용이 발생이 되면 차변 요소. 수익이 발생이 되면 대변 요소로 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거래 증가, 거래 요소에 차변 요소에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 자,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자, 차변 요소. 다음에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은 대변 요소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차변 요소는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궁금해. 왜 그럴까? 차변 요소는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가 되고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가 되는데 이제 궁금하겠죠. 왜 그럴까? 그런데 그 궁금증을 가지는 게 공부하는 사람은 좀 궁금증을 가져야죠. 자, 그런데
궁금증을 가질 게 있지. 이 거래 요소에 있어서는 차변 요소의 자산 증가, 대변인 자산 감소는 궁금하고 뭐가 더 알고 싶어서 이런 생각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실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이유는 자 14세기경에 루카 파치올리가 복식북의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루카 파치올리가 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자 우리가 정리하면서 장산사람들한테 장부에다 기록한 것을 영국 끝에 자 관에 든 걸 자산 증가는 차변의 요소로자,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로자고 독창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몇백 년 동안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복식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루카 파치올리가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이 지금하고 뒤바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리하면 된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은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차변소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은 차변소. 자,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은 대변 요소가 되니까 차변 요소의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대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죠. 그래서 이걸 거래 8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 8요소. 차변의 요소가 4개, 대변의 요소가 내서 거래 8요소라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자 기초 이론 처음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요 거래 요소는 8요소를 많이 따지지만 자 비용이 소멸할 수도 있고 수익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자, 이 발생의 의미는 증가고 소멸의 의미는 감소 의미거든요. 성격으로 구분할 뿐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거래 8요소를 많이 따지지만 원래 거래 요소는 10요소가 되는 겁니다. 10요소. 그래서 수익 소멸 차변에 비용 소멸도 대변 요소가 되는데 우리 기중에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소멸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8가지를 기본으로 파악하지만 원래 거래에서는 10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적으로 만약에 거래소의 결합관계를 물어봤을 때는 수익 소멸, 비용 소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10요소가 바탕을 두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과정 공부할 때는 8요소를 많이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확실히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몸에 배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기억을 하면 암기등 해야 되는데 오래 기억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식별해서 이런 자 이중성의 이런 우리가 요소에 따라서 기입을 해가지고 마감을 하죠. 마감을 해가지고 개정시로 3부자 비수를 보고서로 작성하죠. 그러면 자 이건 결산 보고서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온 보고서잖아요. 그럴 때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이죠. 3부자죠. 자, 이 말은 결산 때 마감을 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갚아야 할 빚, 가지고 있는 자본을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잔액, 남아 있는 겁니다. 잔액을 보고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과 우리가 8요소를 정리할 때 T자를 2개를 좀 그려주라 그 말이에요. 위쪽 T가 뭐냐? FP. 아래쪽을 CI. 자, 그러면 FP는 산부자잖아. CI는 비수잖아. 그렇죠? 비수. 그럴 때 산부자, 비수를 보니까 다 증가가 붙은 쪽이잖아. 증가. 그래서 증가 쪽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잔액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잔액을 존재한 것을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자, 8요소에 있어서 산부자 비수를 놓고 증가. 그럼 다른 변은 감소가 되겠죠? 같은 변하고 다른 변은 차가 뭡니까? 그래서 자, 자산 감소는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감소 차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자 비수를 염두에 놓고 거래 8요소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거래 8가지 요소, 8요소에 있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거래 결합 관계는 뭐냐? 거래 요소에 8요소가 결합이 되는데 이 결합 관계는 자, 차변 요소 자산 증가면 대변 요소 자산 감소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합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된다.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또는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이런 결합이 된다거나 8요소라면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부채 자본 증가. 자, 부채 감소, 수익 발생. 자, 재밌어요. 또 4줄이 나오겠다. 4줄. 또 4줄이 나오겠다. 4줄이 또 나오겠다. 여기서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사선으로 줄이 그어졌죠? 16줄이 보일 거다. 그럼 기본이 왜 기본 16줄의 패턴이 보이냐면 차변 요소가 8요소라면 4개, 대변도 4개잖아요. 4개, 4개가 결합이 되니까 16가지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이렇게 자,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데 뭐 정리하면 주의할 거 결합 관계는 이렇게 줄이 한 줄씩만 자산 증가산 감소만 이렇게 결합될 수 있지만 차변 요소는 하나고 대변 요소는 2개 이상이 결합될 수 있고 또는 차변 요소도 2개고 대변 하나 이 2개와 하나로 결합될 수 있고 차변도 2개 이상 대변도 2개 이상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결합 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데 같은 변 요소끼리는 절대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런 결합은 없습니다.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이런 결합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결합 관계에 있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함께 자, 우리가 자, 결합이 되는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확인해제 2번 봐보세요. 2번. 자, 거래 요소를 거래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를 한번 표시해보라고 그랬죠? 결합 관계를. 그래서 상품 10만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거래 결합 관계를 이런 표시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가 차변 대변 결합이 이루어졌죠. 성립하는데 이때 자산 증가하는 게 뭐냐? 자, 상품이라고 하고 자산 감소하는 것을 자, 현금이라고 자, 기록하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결합 관계를 표시하는데 자, 1번 봐보세요. 1번. 자, 현금 100만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죠. 그럼 100만 원 현금을 출자했으니까 일반 생각은 현금이 없어진 줄 알아. 그런데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해서 현금이 장사 미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금, 자산, 증가와 장사 미천이 됐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
자본 증가는 대변 요소가 되니까 결합이 이루어지죠. 이때 자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건 현금, 자본 증가 이런 것은 자본금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처음으로 봤지만은 현금을 출자 영업을 개시하다는 자산 증가, 자본 증가의 결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2번 봐봅시다. 2번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면 종업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자 종업원 급여는 자 비용이고 현금이 나갔죠. 그러므로 자 차변 요소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그래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결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용 발생이 뭐냐? 종업원 급여가 되고 자산 감소가 이루어진 건 현금이 되는 겁니다. 현금.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번 봐볼까요? 자, 3번. 자, 단기 대여금 30만 원 그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아왔으니까 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 단기 대여금 받을 권리 채권을 받아왔으니까 자산 감소. 근데 그 이자도 함께 받아왔죠. 그 이자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수익.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거래 결합 관계는 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건 현금의 차변 요소, 자산 감소를 이루어지는 건 단기 대여금, 수익 발생에서는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이자 수익. 그래서 거래 증가 결합 관계가 자, 자산 증가, 자산 감소와 자산 증가, 수익 발생에 이런 거래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차변 요소는 하나, 대변은 두 개죠. 그랬을 때 거래 결합 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관계도 우리가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만 이루어진 것은 더 단순합니다. 하지만 좀 복잡하게 더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결합 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거래 요소에 우리가 결합 관계도 많이 나가면서 하되 8요소의 기본이 바탕이 돼서 그걸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지 정리된 걸 제가 꼭 확인하는데 3부자 비수정을 확인하면서 정리해서 제가 한 예시를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래 종류가 나오더라. 거래 종류. 거래를 한번 구분함에 있어서 거래 종류에 있어서 손익 여부에 따라서 자, 네. 손익 여부라든가 현금 수지 여부. 현금 수지. 자, 수지 참 예쁘죠? 안 예쁩니까? 수지? 모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지는 현금, 자, 수익과 지출을 해서 수지. 현금 수입이냐 지출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현금 수지에 따라서 현금 거래냐, 우리가 대체 거래냐. 다음에 발생 장소에 따라 내부 거래냐, 외부 거래냐. 거래 수에 따라서 단순 거래냐, 복합 거래냐. 단순 거래와 복합 거래로 자, 구분이 되어지는데 잠깐 둡시다. 자, 이랬을 때 아마 시험적으로 접근된다면 거래 종류에서는 손익 여부. 그러면 손익 여부는 손익과 관련이 있냐 없냐의 의미죠. 그러면 손익 여부에 따라서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교환거래는 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 손익거래는 손익과 관련된 거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교환거래는 이거는 손익 항목은 비용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 간의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손익거래는 비용과 수익이 발생한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교환거래가 아닌 거래는 손익거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 간의 거래 어떻게 거래가 결합되든 간에 삼부자 비수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하겠다. 그런데 자, 손익거래는 비용과 수익이 일어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환거래가 아닌 거래가 손익거래가 되겠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자,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 이렇게 묶어서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혼합거래가 있는데 자, 이 혼합이죠. 믹스돼 있죠.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동시에 이라는 것을 혼합거래,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익거래와 혼합거래 혼돈하지 말 것. 그래서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일하는 것을 혼합거래를 하겠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제가 앞 배제 문제에서 요 1번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이걸 거래 종류, 손익 여부로 따질 때 무슨 거래가 될까?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산이든 자본이든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그래서 교환거래가 되는 겁니다. 교환거래. 그럼 자, 하루 2번은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비용은 CI 항목, 자사 FP. FP 항목 거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에는 손익 항목 물렸죠. 이런 것을 손익거래라고 하겠다. 손익거래. 자, 왜? 교환거래가 아닌 거는 손익거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비용과 수익 발생의 거래를 물렸다. 이게 손익거래.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수익 발생. 자산하면은 교환거래, 교환. 자산 증가, 수익 발생하면 손익거래. 이렇게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일어났죠. 이런 거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 혼돈을 많이 하는데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동시에 일하는 거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거래 형태를 구분하면서 했는데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혼합거래 좀 구분했을 때 저는 다르게 표현하시면 제가 쉽게 말하자면 교환거래는 쉽게 잘합니다. 손익거래는 교환거래가 아닌 거래, 즉 비용과 수익이 일어나는 거래를 손익거래. 그런데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동시에 하는 거를 혼합거래라고 하겠다. 좀 주의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제 공부해 가면서는 시험적 떠나서라도 거래 수에 따라서 단순거래하고 복합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단순거래는 거래 수죠. 거래 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단순거래고, 복합거래는 거래 수가 세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복합거래라고 하겠다. 그래서 단순하면 거래 수가 한 개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래는 이중성입니다. 차변 요소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대변을 함께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수가 두 개 이루어진 것을 단순 거래로서 이렇게 자산 증가, 자본 증기 우리가 단순 거래, 비용 발생, 자산 이게 단순 거래. 그런데 거래 수가 세 개 이상 이런 거를 복합 거래로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수익 발생. 거래 수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거래를 우리가 구분해 갈 때 단순 거래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합 거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 거래는 제가 복합거래를 의미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거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1대1이라든가 1대 다대 또는 다대 1대 또는 다대 다대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을 거래 결합관계, 판로사든 결합관계든 거래 종류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줬지만은 자, 마음에 제가 높아심에 거래 요소의 판요소에 차변 요소, 대변 요소에 자, 3부자 비수를 바탕을 놓고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요소가 된다는 것에 결합관계를 흘러가는 과정은 필수적이니 한 번 더 꼭 숙지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